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심상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해본 지가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24시간 끼고 살다시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좀 약간 방역 기준이나 이게 좀 완화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일상생활에 가까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현황 그리고 방향 이렇게 좀 약간 거창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그 성격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제 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모빌리티 as a 서비스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SaaS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 주는 거, 주로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내가 쓰는 만큼 돈 내겠다. 이런 게 이제 그 사스 모델이었는데 모빌리티도 내가 탄 것만큼 거기에 대해서만 적절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게 이제 마스 컨셉이죠. 그래서 마스 중심으로 하는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좀 살펴볼 거는 그 다임러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벤츠라는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이 벤츠를 만드는 다임러 회사에서 그 자동차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이런 키워드를 뽑았을 때 케이스라고 요 네 가지 글자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거 보시면 이제 S가 쉐어드 서비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한 명이 이제 점유하기보다는 이거 공유해서 쓰자 이런 이야기죠. 그 통계에 보면 자동차를 한 대 사면 자동차가 실제로 주행하는 거는 전체 시간에 자동차의 이제 전체 수명을 보면 5%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95%는 주차장을 지키는 게 자동차의 업무인 거죠. 네. 자동차에 그러면 5%만 실제로 이제 얘가 깨어나서 운전을 하는 거죠. 네, 운행을 하는 거고 95%는 얘가 쉬고 있는데 그러면 쉬게 할 게 아니라 요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공유를 하고 활용하자. 요게 이제 초기의 쉐어드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발전을 시켜 나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점점점 서비스처럼 가져가는 거고 이걸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기술 솔루션 회사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자동차가 변화하는 모멘텀 이런 것들을 크게 이제 다섯 가지 기술 모멘텀으로 봅니다. 이게 앞에 C는 자동차가 이제 점점 연결성이 다양해지거든요. 통신이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죠. 네, 그 다음에 A는 뭐 자율주행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M이 모바일 서비스인데요. 우리가 뭐 자동차가 스마트폰이랑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도로를 달리듯이 마치 사람이 이제 그 스마트폰 덩치가 큰 스마트폰 위에 바퀴 달아가지고 사람이 그게 앉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활용되면 자동차에 우리가 스마트폰에 모바일 앱이 올라가듯이 자동차에도 모바일 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를 활용하는 이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바일 서비스랑 그 앞에서 있었던 다임러가 이야기하는 그 쉐어드 서비스 이런 거랑 이제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자동차의 산업이 이제 막 바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기존에 있는 아래쪽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하는 겁니다. OEM. 근데 그 위에 보시면 그 자동차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우리가 모빌리티라고 부르는 거죠.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뭐 미래에는 이 자동차의 여러 가지 모바일 서비스가 아예 탑재돼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겠죠. 요거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요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위해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엄청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경쟁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들끼리 협업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막대 그래프가 왠지 오른쪽으로 하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협업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볼보하고 바이두가 협업하는 것도 있고요. 뭐 폭스바겐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협업하는 것도 있고요. 뭐 현대랑 바이두 협업하는 것도 있고 포드랑 바이두, 뭐 포드랑
폭스바겐도 같이 협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현대, 여기 오타가 있네요. 여기 현대, GM, 보쉬,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회사들이 막 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IT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협업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쟤는 IT에 노는 애들, 얘네들은 자동차에 노는 애들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막 뭉쳐가지고 이상한 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투자 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다임러 있죠. 여기 테슬라 있고, 아우디 있고, 폭스바겐, 혼다, BMW, 토요타, 마즈다, 그다음에 수즈키, 볼보, 뭐 어지간하게 들어보신 자동차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을 보면 이 BMW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임러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이 여기 이제 버블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는데, BMW도 그런 회사들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그 공통되게 투자를 많이 받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군데 자동차 회사들한테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 회사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쉐어드 모빌리티 하는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번 모빌리티, 이제 도시에서 모빌리티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스, 그다음에 드론, 그 에비에이션, 그러니까 이제 주행하는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기술 가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회사가 기존에는 제조만 했다면 앞으로는 뭔가 서비스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전에도 이제 제가 원장님하고 잠깐 뭐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핸드폰 산업 뭐 이런 거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이제 점점 스마트폰으로 이제 글로벌한 시장을 점유하는 것들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왜 떨어지고 있냐? 그러면 하드웨어만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애플은 그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충성 고객들이 계속 충성 고객으로 남는 거죠. 근데 하드웨어만 하면 성능 좋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걸 갈아 끼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 회사가 하드웨어만 만들어가지고 점점점 자기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관점으로 점점점 옮겨가려고 하는 이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사가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에 뭔 데이터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동차를 뭔가 이렇게 자동차가 점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가전은 뭐 동네에 순돌이 아빠 같은 이제 그 공업사 아저씨들이 있어가지고 고장 나면 그거 들고 가면 납땜 대충 해가지고 고쳐주고 이런 분들이 계셨잖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그런 분들이 동네마다 막 계셨는데,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엄청 복잡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납땜 수준으로 뭔가를 고칠 수 없으니까 뭔가를 부품을 통째로 갈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자동차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컴퓨터에서 다 제어가 되다 보니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생깁니다. 자동차 안에.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의 오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은 이거를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뭐 생산 공정 뭐 이런 거를 뭐 최적화하자 이런 것도 있지만,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딕티브 이건 이제 뭔가 예측하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메인터넌스 이건 이제 유지 보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고장이 나면은 우리가 공업사를 가지 않습니까? 공업사를 가기 전에 자동차 제조사가 미리 알려주는 거죠. 뭔가 자동차에 일주일 뒤에 네가 아플 예정이야 이런 걸 알려주듯이 자동차의 상태를 진단해서 뭔가를 미리 알려주는 거죠. 선제적으로. 네. 그런 거를 해보겠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탑승자,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의 이런 고민 이런 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서비스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자동차에 서비스를 붙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왔던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텔레매틱스입니다. 차 처음 신차 이렇게 뽑으시면
이게 제조사가 이게 제공해주는 모바일 앱 이런 거 설치해가지고 뭐 원격으로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날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어컨도 미리 틀어놓을 수 있고 뭐 이런 거 되잖아요. 네, 네. 저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 문을 미리 뭐 이렇게 창문을 미처 다 안 올리고 이렇게 내리면 뭐 핸드폰으로 알람 오죠. 차 문을 안 잠궜다 이렇게 알람 오면 그럼 제가 버튼만 눌러주면 이렇게 차문 이찡 올라가서 이렇게 문 닫히고 뭐 이런 거 되죠. 요즘 네 그런 게 막 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텔레매틱스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통신 칩이 들어가 가지고 그 이제 자동차 제조사랑 통신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랑 통신해서 이렇게 삼각으로 이렇게 통신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에 신차를 사면 2년 내지는 뭐 3년 그리고 요즘은 한 5년 정도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걸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막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유지하는 사용자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 보시면 36%, 31%, 28, 27, 26, 25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왜 줄어들까? 왜냐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죠. 매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소유자들이 그런 자동차 제조사가 제공해주는 앱 이거 이렇게 설치해봐야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번 시험 삼아 이렇게 해봤다가 별거 없네 그리고 집어던지는 거죠. 그 다음엔 그냥 다른 앱을 쓴다는 거죠. 다른 앱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쓰기 편하고 뭐 이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점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의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왠지 이대로만 가면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가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 협력 이런 걸 많이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부 회사 해가지고는 뭔가 답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보시면 현대차의 이제 요게 올해 초에 1월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CES 쇼에서 보여줬던 이렇게 발표한 거죠. 여기에 이제 그룹의 회장께서 이렇게 메타 모빌리티 이렇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메타 모빌리티의 컨셉이 뭐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랑 모빌리티랑 이렇게 결합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거는 사람이 도달하는 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를 모빌리티가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메타를 붙여서 사람이 도달하지 못하는 곳까지 사람을 데려가는 모빌리티가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메타 모빌리티 이런 컨셉을 내놨는데 컨셉은 엄청 멋집니다. 네. 근데 여기에도 결국은 뭔가 깔쌈하고 뭔가 예쁜 서비스 시나리오가 붙지 않으면 기술 자랑만 하고 끝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은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나온다고 막 하잖아요. 네, 뭐 제 생각에는 한 10년 이상은 더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가 미래에 나온다고 치고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왔을 때 어떤 산업들이 새로 생길까? 이거를 이제 과기부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여기 녹색 부분 이렇게 승차, 공유, 택시 예약, 카풀 서비스 이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씩 확대되면은 이게 요런 새로운 서비스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문형 승차 서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문형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게 있는데 자율주행만 빼면 주문형 서비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를 요즘 영어로는 이게 DRT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디맨드 리스판시브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이게 그러니까 디맨드 요구가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여기에 반응해서 교통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 이제 DRT라고 하는데 요런 DRT 서비스가 요즘 실제로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주행하고 붙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를 정비하고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까지 다 결합돼서 새로운 서비스가 되고 그리고 위에 아예 올라가는 서비스들을 보면 여기 있는 서비스는 IT에 있는 서비스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바일 폰에서 많이 쓰고 있는 서비스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있는 거를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자동차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서비스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일반 IT 서비스가 자동차에 아예 결부돼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바뀌는 거, 요 전체가 모빌리티 서비스인 거죠. 근데 지금은 요만큼을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요게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게 되고 요게 이제 전체 서비스 셋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이렇게 여러 기업들하고 많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게 그냥 뭐 부품 회사가 그 다음 부품 회사한테 이렇게 공급하면 그걸 또 다른 부품 회사가 받아가지고 또 이제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갔다면 이게 이제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생태계 하에서 이게 돌아가는 이런 구조가 됐습니다. 요 그림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관련된 건데 전기차만 보시더라도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네, EV의 인프라 이렇게 주로 이제 충전에 관련된 거겠죠. 예,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부품사들이 이렇게 쭉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에 관련된 이런 비즈니스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 말고 또 모빌리티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결국은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서로 엮여가지고 이게 산업이 돌아가도록 점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국은 자동차랑 서비스랑 결부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조금씩은 또 개념이 또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존의 그 초창기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뭔가 이동 자동차든 뭐 우리가 킥보드이든 뭐든 이게 이제 작은 뭐 크든 뭐 이게 이동 수단이 있고 그거를 사람한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탈 것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이런 컨셉에 그냥 머물렀다면 지금은 그런 서비스들을 뭔가 연결해가지고 도시적인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통수단 하나 가지고는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구미시인데요. 구미시의 뭐 교통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은 이걸 택시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없잖아요. 버스 하나만 가지고 해결을 못 하겠죠. 근데 그게 다 엮여야 전체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시 문제의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 사용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개인 사용자의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서비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업적인 여러 서비스가 있었다면 그러면 그런 것 그다음에 여기 대중교통도 있죠. 그러면 이러면 이런 것들을 모두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처럼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도시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뭐 필요하냐라고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심리스 뭐 이렇게 하게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러니까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사람의 목적은 결국은 여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중간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죠. 제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여기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 앞에서 이제 그 택시 타고 서울역 가서 거기서 KTX 타고 다시 택시 타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럼 교통수단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마찬가지시겠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집에서 목적지까지 운전해 가지 않으신 한 뭔가 이렇게 교통수단이 막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심리스하게 어떻게 쭉 이어져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요즘 가고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인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러면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뭔가 투명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교통수단을 여러 개 이용하는데 갑자기 이용에 대해서 이용 요금이 뭐 폭탄처럼 불어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저런 서비스를 이제 뭔가 최적화하려면 개인마다 어떤 사람들이 어느 구간에서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침해될 소지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심상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심상규라는 사람이 어디서 맨날 나와가지고 어디로 이동하더라 요걸 알게 되면 저의 개인 그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침해될 소지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런 마스 서비스를 그러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잘 만든 이렇게 마스 에코시스템 이런 걸 이제 주창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기관에서 만든 8가지 원칙 이런 걸 보시면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OPEN 오픈이죠. 그다음에 MAAS 요게 이제 마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요거를 개방형으로 그러면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하게 해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8가지 원칙을 이제 잘 맞춰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네. 일단 개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을 때 그러면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또 생겨가지고 서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는 사람을 가운데 두라인 겁니다. 근데 저게 사실은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이게 많은 회사들이 특히 이제 국내의 그 대형 그 플랫폼 회사들, 국내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게 자기들 회사를 위해서 많은 수익 모델을 가져가 버리다 보니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나 뭐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고 그게 국민들에게 피해로 또 돌아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을 가운데 둘 거냐.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인 거잖아요. 소비자 중심으로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걸 고민하자. 이런 게 이 두 번째 정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뭔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더 나은 모빌리티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자인 건데 결국은 앞에 있는 거는 공동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목적을 추구하자인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마켓의 뭔가 역학구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 요걸 하자는 건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생겼을 때 그거를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제가 탈 수가 있겠죠. 만약에 뭐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개런티가 안 되는 교통수단이 있는데 그거를 막 제가 타고 만약에 다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쉐어링 이거는 결국은 모빌리티 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데이터라는 문제 요거는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요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다닐 거냐 요거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요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 금융권에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융권에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이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로 주된 이제 금융사를 주로 이제 많이 특정하게 많이 이용하시는 이제 그런 금융사가 있으시죠. 대부분은. 그래서 그 은행하고 이제 같이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그러면 이력이 그 특정한 은행에만 쌓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다른 은행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저의 사용 이력이 이쪽 은행에서는 없잖아요. 그럼 신규 고객인 거죠. 그러면 믿을 수 없는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력이 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은행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그러면 요 새로운 은행에서도 저를 굉장히 중요한 고객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저의 이력 데이터 이런 것들이 넘어다니는 거 그게 이제 금융에서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을 이제 먼저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거는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월드와이드 웹 이렇게 따따따라고 부르는 월드와이드 웹을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이제 처음 이제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웹 서버에 의해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몇 년 전부터 주창하시는 게 뭐냐면 그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게 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결국은 서비스 제공사들만 배를 불렸다. 근데 그 데이터는 사실은 그 서비스를 이용해주는 개인의 데이터이니 그 개인들에게 권리를 돌려주자라는 게 마이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를 금융에서 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금융사에서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의료, 헬스케어에서도 그게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거고 그리고 이제 교통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게 필요해지겠죠. 네, 그런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산에 대해서 이제 액세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을 했을 때 그걸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코시스템이 동작해야 되는데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원칙들 이런 것들을 8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원칙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쉐어드 모빌리티
네, 쉐어드 모빌리티 프린시플이라고 이제 그 .org 여기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보시면 여기 마벤도 있고요, 우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또 아실만한 회사가 어디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네, 지금은 못 찾겠는데요. 하여튼 뭐 여기 있네요. 그랩이 이제 동남아는 거의 뭐 습권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우버의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주창하고 있는 이렇게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따라서 우리도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드는데 협조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빌리티 여기서도 비슷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뭐 도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뭔가 집중해라인데 그 앞에서 이야기하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뭔가 공간 그리고 자산 이런 거의 효율적인 이용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을 할 때 스테이크 홀더들 관련된 개체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합의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을 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몸이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저거를 최근에는 이제 베리어 프리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베리어가 장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벽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중교통 이렇게 여러 가지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베리어 프리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최근에는 또 인클루시브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클루시브 요게 이제 포용하는 이렇게 끌어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배제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제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포용될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을 만들자 이런 컨셉으로 점점점 진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제로 이미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이제 탄소 배출권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교통 문제도 같이 해결돼야 되는 거죠. 그 통계에 의하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국내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상당 부분은 뭐 교통에서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몇십 프로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뭐 그 경유 차량을 뭐 제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요. 결국은 도시에서의 그 교통 문제는 그 탄소 배출 뭐 이런 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 이런 것도 민감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금에 대해서 페어하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서비스 좋아지고 다 좋아지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요거 이용하면 지구에도 도움되고 이거 다 알겠는데 근데 비용이 미친 듯이 막 비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오픈 데이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죠. 결국은 이 교통이라는 거에 따라가는 게 항상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뭐 자율주행 차량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번은 여기 심리스 커넥티비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내가 교통수단을 하나 쓰고 그 다음 거 다른 거 쓰고 또 다른 거 써야 되는데 요거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거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마스라는 서비스를 여러 가지 이제 성숙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성숙도 이런 게 있죠. 이게 뭐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근데 여기 마스에서도 그 이제 뭐 제로 단계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제로 단계 빼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1단계를 보시면 그냥 뭐 각각의 마스 서비스가 여러 개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네. 근데 2단계를 보시면 부킹하고 페이먼트가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교통수단을 한 개만 예약하는 게, 한 개를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서울에서 구미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서 강연을 하기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교통수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통째로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면 제가 KTX를 내리자마자 저를 태울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고 저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택시를 타고 여기에 딱 오면 모든 게 해피해지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제가 뭐 서울로 돌아갈 때도 그럼 택시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KTX랑 연계되고 그러면 제가 KTX를 탔는지 못 탔는지 이런 것도 확인되면서 이렇게 모든 게 다 시미스하게 연결되는 이런 게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2단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를 보시면 여기 보면 번들링, 서브스크립션,
뭐 컨트랙 이런 게 있죠. 네, 서브스크립션은 요즘 구독 경제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주 이용하면 그걸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쉽게 할인해서 뭐 기간제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여기 이제 서브스크립션이죠. 이런 거를 이제 구독 경제 이런 것까지 제공해 주는 거고, 그 위에 가면 많이 이용했을 때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뭐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도 주고, 뭐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판을 더 키워가는 거, 요게 이제 4단계인데요. 결국은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존에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모빌리티 서비스가 혼자서 개별적으로 따로 놀았다면 그걸 여러 개를 엮어가지고 같이 하는 식으로 점점점 이렇게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종래에는 우리가 도시의 문제도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게 지금 마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시드니 마스에서 한 건데요. 시드니 마스에서도 이렇게 레벨 2, 3, 4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레벨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저게 지금도 이제 조금씩 확대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의 지자체들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예시가 있는데요. 멀티모달은 이제 모빌리티, 이 수단이, 이동 수단이 한 개인 게 아니라 여러 개인 거죠. 멀티, 여러 개인 거를 이제 타고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 이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가 이렇게 예약을 하면은, 그러면 제가 어디로 이동할 건지 루트, 경로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경로에 따라서 제가 사용해야 되는 교통수단이 여러 가지면 이제 택시를 제공해 주는 회사, 열차를 제공해 주는 회사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골라서 억셉트를 해주면, 그러면 제가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관련된 이동수단이 같이 예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뭐 제가 가는 사이에 간식을 먹고 싶다 그러면 뭐 옵션도 추가하고 뭐 이런 걸 하면 결국은 여기 부킹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킹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결제를 했을 때 부킹 정보가 실제 제공해 주는 회사, 그러면 열차 회사, 그 다음에 뭐 택시 회사 이런 데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티켓을 주고, 그러면 저한테 티켓이 오고, 그러면 제가 그 티켓을 보여주면서 요거를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가능하다인 거고요.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결국은 서비스들이 다 엮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기존에는 요 모빌리티 수단이 있으면 요게 이제 탈 거죠. 여기 뭐 택시가 있으면 여기 택시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킥보드가 있으면 여기 킥보드 회사가 있는, 요런 건데, 그럼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따로 놀았단 말이죠. 이렇게 따로 놀았는데 요즘 요거를 요렇게 연결시켜서 요 서비스들을 요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이제 앞에서 보신 성숙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여러 개를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고, 그리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 시티까지 가보자, 이런 전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요 인티그레이션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각각의 모빌리티 요 서비스들, 여기에 이제 택시 회사, 킥보드 회사, 여기에 뭐 열차 회사, 버스 회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쌓이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럼 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에 추가로 IT 서비스를 연결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보자, 요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데이터에는 결국은 요즘 뭐 핫한 이렇게 메타버스니 뭐 블록체인, 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요 데이터에서 요 뒷단에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확장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좀 건너뛰고요. 그래서 그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전에는 이제 뭐 퍼스트 마일, 그 다음에 라스트 마일 이런 컨셉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집에서 출발해서 만약에 목적지까지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이제 그 나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까지 가는 구간이 있겠죠. 뭐 제가 만약에 뭐 버스 정류장까지 가야 된다. 근데 저희 집이 좀 상당히 멀어요. 그러면 걸어서 이렇게 한참 가야 돼. 그럼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요게 이제 퍼스트 마일이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목적지까지 가면 대중교통이 또 목적지까지 안 갈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이용해야 되는 뭔가 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교통수단은 라스트 마일. 그래서 퍼스트 마일이 있고 라스트 마일이 있고 요런 게 이제 보통 마스에서 분류 기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근데 요런 컨셉을 조금 더 확대해서 대중교통도 여기 DRT, 그러니까 디맨드 리스판시브 트랜스포테이션, 이렇게 DRT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퍼스트 마일의 일부를 좀 커버하고 라스트 마일의 일부도 좀 커버해서 얘를 이제 좀 키워보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에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그 지역 주민이 줄어들고 있는 농촌 사회 이런 데에 있어서 그걸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효율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 그거를 DRT로 바꿔서 뭐 시골에 사시는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께서 필요하시면 그냥 전화하면 그냥 온다는 거죠. 그래서 100원 택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제 대중교통이었는데 그거를 수요 응답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런 접근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더 확대되면 이제 베리어 프리, 인클루시브, 뭐 요즘은 억세시블 이런 이야기들도 쓰는데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요 교통수단을 이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편으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은 이제 교통약자라는 어휘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교통약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치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연상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정의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제도상에서 교통약자라고 정의하는 사람들이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뭐 장애인들 이런 분들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네, 그분들이 장애인은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교통약자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를 여러 명 데리고 같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뭐 한 3명 있어요. 그러면 애들 뭐 손 잡으면 애가 손 안 잡으면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애 손 막 잡고 업고 밀어야 되는데 그분들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교통약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교통약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교통약자들이 한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근데 그분들이 대중교통을 타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포용할 거냐. 요게 결국은 인클루시브, 네, 여기 포용적인 대중교통, 교통수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점점점 우리의 그 모빌리티, 탈 것의 서비스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리고 실제로 좀 이제 그다음에 뭐 국내 예시를 몇 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충북형입니다. 제가 경북형을 지금 찾아왔으면 좋았는데, 네, 경북형은 자료를 제가 미처 못 구해서, 네, 충북형 자료 요거를 보시면 충북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응급 의료 연계 서비스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초소형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기반인데 모빌리티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은 아직은 부족하니까 초소형 전기차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전기차가 뭐 테슬라처럼 뭐 4명 타고 이제 속도 뭐 한 200km 나는 이런 차 말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한적한 동네에서 천천히 탈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전기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전기차에는 약간 좀 관제하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격에서 좀 모니터링하는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한 그런 전기차를 채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아프신 분들을 빨리 이제 뭐 의사를 데리고 가기도 해야 되고 그분들을 모셔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 번째는 공공 배달 앱 연계해서 그거를 이제 O2O 서비스로 연계하겠다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를 이게 음식 배달 이런 거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는 지역을 보시면 혁신 신도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요 글자가 잘 보이네요. 여기 오송. 네. 그다음에 요 중간 지역하고 요렇게 엮어 가지고 요 지역에서 이제 실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일부 제공되는 그런 초소형 전기차 요거 투입해서 뭐 이렇게 타고 싶으면 탈 수도 있고 그걸 활용해서 배달을 하고 싶으면 배달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약간 한적한 동네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뭐 전기차가 들어간 조그만 전기차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전기차를 여러 명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율주행 셔틀도 여기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모바일 환경 이용해서 예약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관제를 하는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 가지고 이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뭐 종래에는 이렇게 이런 셔틀이나 뭐 이렇게 차량뿐만이 아니라 이게 공항, 그 다음에 열차까지 연계해가지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오성, 청주공항, 그 다음에 충북 혁신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이런 벨트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가 기존에 우리가 그냥 뭐 처음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전기 킥보드 요거 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빌리티라는 관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요 그림은 제주도입니다. 여기에 이 삼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삼다수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이 삼다라고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 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를 여기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에너지를 엮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전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그 산업 생태계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전기를 이제 생산해서 그 전기를 서로 거래한다든지, 남는 전기를 서로 거래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기차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여러 전기 수단을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모빌리티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 모빌리티, 그다음에 에너지, 요거를 이제 하나에 묶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주도가 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리적으로는 스마트 허브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게 이제 물리적인 공간인 거죠. 여기 만들어서 뭐 차량 같은 거 공유하기도 하고, 라스트 마일, 그게 이제 조그만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런 교통수단을 좀 연계해서 탈 수도 있고, 전기차를 끌고 오면 여기서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빌리티 센터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의욕적으로 굉장히 자금을 많이 투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기 에너지로 대표되는 이렇게 그린,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걸 결합해서 그린 모빌리티 표방해서 전체를 나중에 종래에는 그 휘발유 차량, 뭐 이렇게 내연기관 차들이 다니지 않고 오로지 전기 에너지로만 구동되는 친환경 섬으로 이렇게 거듭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허브 센터, 그 다음에 뭐 초정밀 지도 이런 거를 이제 대중교통에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 생태계 이런 거 확장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으로는 이런 킥보드, 전기 자전거,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오토바이, 뭐 작은 전기 승용차까지 다 아울러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서,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제주도라는 섬 전체를 그린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빌리티가 단순히 이제 뭐 킥보드 하나 제공해주고 뭐 이렇게 택시 탈 수 있도록 호출을 해주고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서비스로 다시 만들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앞에서 보신 충북,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가시면 요 그리고라는 서비스가 네, 돌기 시작했습니다. 요 그리고라는 서비스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한 번에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택시 이제 교통수단을 1번을 타다가 교통수단 2번 타다가 교통수단 3번 타다가 이렇게 바꿔야 되면, 그럼 그걸 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갈아탈 건지, 어떻게 해야 비용이 최소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게 요 그리고이고, 요걸 하면 이제 뭐 예약, 결제 이런 것까지 한 번에 해줍니다. 네. 근데 저도 아직 이용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아직 제주도를 못 가서. 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 그리고의 플랫폼을 저희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네, 저 예약하고 이런 거를 이제 저희 회사가 만들었는데, 네, 제가 그 회사의 CTO인데 아직 이용을 못 해봤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스트 오브 얼라이언스입니다.
이게 뭘 하는 거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이게 작은 회사들,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들을 모아가지고 그 좀 서로 연계하는 거를 좀 해보자. 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런 거 있었죠. 그 모빌리티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한 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거대한 서비스로 보이게 사용자들한테는 큰 서비스로 이렇게 보이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다. 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 회사 한 군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 회사가 결합해서 서로 뭉쳐서 협업해서 이런 큰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모스터 얼라이언스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이제 모빌리티가 단순히 보면 이제 탈 것이지만 그걸 좀 확장해 보면 결국은 이제 사람의 삶하고도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라스, 그러니까 라이프 에이저 서비스까지 좀 확대해 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출발할 때는 일단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죠. 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 여러 회원사들이 있을 때 그러면 요 회원사들끼리 서로 이제 서비스도 연계할 수 있고 데이터도 공유할 수 있고 뭐 여러 사업 협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런 이제 플랫폼 같은 거를 하나 쭉 만들고 있고, 이 플랫폼을 만들면 결국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지만 요거를 이제 개별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더 편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여러 뭐 회원사들이 이렇게 있을 때 회원사 사이에 뭐 서로 이제 정산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결제를 하니까 누가 여기서 돈을 얼마 가져갈지, 어느 회사가 돈을 얼마 가져갈지, 이게 정산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이렇게 버스 회사, 택시, 뭐 지하철 회사 이런 데들 버스랑 지하철이 이렇게 환승 할인돼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항상 끊이지 않는 분쟁과 잡음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잡음을 없애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결국은 그 안에 생태계에서 뭐 결제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뭔가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하게 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태계에 참여를 해서 이렇게 그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여기에 좀 동의를 해주신 여러 기업들이 있고, 지금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KB 계열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모빌리티 회사들, 그 다음에 충전기 관련된 회사들 이런 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이제 전기차 관련된 회사들도 있고, 뭐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렇게 참여를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서로 엮이면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 뭐 AI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뭐 오랫동안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근간에는 사실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작은 회사가 혼자서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뭐 사오기도 하니 뭐 정부가 바우처 사업, 데이터 바우처 사업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해봐야 결국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 바우처 사업으로 데이터를 사와봐야 그 데이터는 죽어 있는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모은 데이터거든요. 살아있는 데이터는 결국은 우리가 모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아직 몸집이 작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협업하면 훨씬 더 살아있는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컨셉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28일 정도에 이제 최초로 조 행사도 하고 좀 기념식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서로 모빌리티 회사들끼리 협업해서 다양한 서비스,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궁금하신 거나 혹시 뭐, 네,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제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아까 제주도에 그리고 서비스 네네네. 쪽으로
일단은 저게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그 태양광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계신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 주민들은 이제 그 전기를 이제 자기 집에는 남으니까 그 전기를 이제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지역 주민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기를 기여를 했을 때는 그러면 그분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그 포인트만큼 공짜로 타실 수 있고, 네, 이런 게 또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제 관광을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수단을 이제 내가 뭐 구경을 가고 싶은 거는 저기 애월에 뭐 저 어디를 구경 가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가야 돼? 그럼 어디까지 대중교통을 가고 거기서 또 다른 거 갈아타고 뭐 이렇게 뭐 킥보드 타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해결하니까 관광객 입장에서도 편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한테도 나름의 이제 좀 베리핏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한테도 좀 편리가 있는 요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광객 입장에서 네. 좀 궁금한데 얘기한 대로 이제 자기의 어떤 이동 동선을 네. 한 사이트에서 내가 그릴 수 있고 그 네, 네. 사이트에서 나의 니즈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그 모빌리티들이 붙으니까 네. 편한 건 알겠는데 실제 비용 부분이 얼마나 세이브가 되나요? 비용은 네, 그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 네, 저희 담당자 말에 의하면 세이브가 되긴 한답니다. 네. 근데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비용이 이제 적어도 증가하는 부분은 없고,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내가 예약해야 되는 번거로움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제주도의 그리고 서비스에 지금 그러면 참여하는 파티들이 네. 어디가 참여해 있고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저기 이제 그리고 서비스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운영하는 마스 서비스만 전문으로 하시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킥보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 수십 개의 회사가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저 그리고에 들어가는 이제 통합한 서비스 플랫폼, 그거 이제 특히나 이제 사용자에서 보이는 그 부분만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일부. 네. 그러니까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연결시켜 주는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한 거죠. 감사합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저 질문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네, 예, 저 다름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CTO 역할을 하실 때 만약 이 네. 서비스를 지금 현재 개발하시면서 네. 가장 어려웠던 난관은 어떤 게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할 때 어떤 식의 접근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는지 그런 에피소드가 듣고 싶습니다. 우와, 어려운 질문이네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열심히 챙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큰 그림만 대충 그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실무자들이 알아서 진행하는 거고, 뭐 특별한 리스크가 없는 한 제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고요. 아직은. 네. 무엇보다 제가 타봐야 될 텐데 제가 못 타봐가지고. 네. 저희 아마 저 사업을 이제 담당하는 저희 임원들은 다른 임원들은 이제 가서 막 써보고 뭐 이렇게 실제 주민들 뭐 이런 분들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 뭐 주민들도 쓸만하다 뭐 이렇게 나름 괜찮다 뭐 이런 평들이 뭐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주도청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외로 서비스가 이렇게 잘 나와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요거가 제주도에 묵히기에는 저희는 좀 아까운 아이템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요 아이템을 좀 전국구로 가져가 볼까 이런 생각을 살포시 마음 한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은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질문해주신 선생님 기대에 조금 부응해 보자면, 좋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원격에서 저희 그냥 이렇겠지 이렇게 추측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실무 담당자들이 제주도를 뭐 이렇게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를 기획을 했거든요. 그 작은 기능 하나하나까지 좀 약간 특화돼서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제 좀 만족도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저희가 뭐 서울에 앉아가지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이렇게 기획을 했다 그러면 좀 만족도가 좀 높지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결국은 이게 이제 이 교통수단이라는 게 법용의 교통수단이라는 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름의 지역의 환경, 뭐 특색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그 또 은근히 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저희가 심지어는 지역 분들하고 인터뷰도 막 하고 막 해서 요구사항들 정립해서 서비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구미에서 그런 서비스를 뭐 하신다 그러면 결국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뭐 구미를 많이 방문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 이런 거 많이 청취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요구사항들 좀 정립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이렇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가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그 신상규 CTO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네. 이제 현재 모빌리티 산업이 제가 생각하기에 IPO랑 조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IPO. 그러니까 하드웨어 비리 그러니까 자동차와 버스와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네. 하나의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CTO님께서 생각하시는 중국의 도시 아니면 제주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지금 현재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굉장히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러니까 제주도도 일종의 시범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할지 뭐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일부에 그러니까 커버하는 차량 수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적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주도에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직은 가야 될 길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결국은 단순히 이제 교통 문제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교통에 딸려 있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이제 환경 문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중에 일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관광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거 문제라든지 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또 교통 뭐 하고 같이 많이 엮여 있는 게 또 주거 문제, 그다음에 교육 문제 이런 것들도 다 줄줄이 이어지잖아요. 그런 게 결국은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해결하기 는 데까지 가야만 뭔가 통합이 잘 됐다라고 보겠죠. 근데 지금은 교통에서도 극히 일부분 요만큼만 딱 통합되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갈 길이 훨씬 더 먼 거죠. 그래서 제가 뵙기에는 뭐 굉장히 뭔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모빌리티 쪽에 구상이 있으시다면 그 뭐 국내에서 모빌리티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건데 거기 굴하시지 마시고 모빌리티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의 대기업이 도미넌트한 게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모빌리티에 굉장히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있고 글로벌하게도 엄청 많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해외에서도 우버나 뭐 웨이모 같은 애들이 그걸 다 먹었어야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이너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재밌겠다가 아니라 그런 가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게 사실은 또 지역적인 문제, 요거를 해결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모빌리티가 나오면 뭐 당연히 성공하시겠죠. 네. 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